그렇게 시작한 릴스는 처음 올렸을 땐 진짜 많이 나와봤자 조회수 한 3,000뷰? 평소엔 1,000뷰도 안 되었다가 점점 이 조회수가 늘어나더니 처음 5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엔 130만 뷰가 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30만, 20만, 10만 넘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 생기고 지금은 못 나와도 만회는 기본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입니다. 간만에 인스타그램 주제로 찾아왔어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릴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새로 제작한 릴스 누적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빵 터지는 컨텐츠를 만들었는지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강의보다는 이야기 듣듯이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 유튜브 영상들 중에 처음으로 떡상을 했던 주제가 바로 인스타그램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사업에 발을 들였던 계기가 3년 전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였거든요. 그때 관련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반응이 좋았던 주제의 영상과 연관이 있는 컨텐츠들이 또다시 노출이 더 많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만약 인스타그램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올렸다면 아마 지금 제 유튜브 계정엔 구독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하면서 한계를 정말 많이 느끼면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판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제가 더 이상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튜브 떡상을 위해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컨텐츠는 인스타그램에서 구매 대행으로 그리고 쿠팡 로켓 그로스로 넘어갔는데요. 동시에 제 인스타그램도 자연스럽게 개인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약 2년 동안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당시 인스타그램에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도저히 인스타그램까지 관리할 시간과 여유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이 숏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쿠팡, 네이버, 이 기타 등등 숏폼을 활용하지 않는 플랫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 홍보를 떠나서 어떤 용도건 간에 숏폼과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 뒤로 밀어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제가 좀 해봤던 인스타그램 릴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릴스는 처음 올렸을 땐 진짜 많이 나와봤자 조회수 한 3,000뷰? 평소엔 1,000뷰도 안 되었다가 점점 이 조회수가 늘어나더니 처음 5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엔 130만 뷰가 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30만, 20만, 10만 넘는 것들도 이렇게 계속 생기고 지금은 못 나와도 만회는 기본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후딱 알려드릴게요. 릴스 터지는 법칙 이런 거 정보 자체가 지금 릴스 안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강의까지 듣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초보분들한테 무슨 법칙 이거 지켜야 해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들과는 다르게 이 알고리즘이 정말 자주 바뀌어요.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이런 법칙만을 알려주면 그 법칙이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는 사람들의 입장.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할 때도 항상 고객의 입장,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은근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런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실수를 참 많이 했고 하고 있고요. 컨텐츠의 필수 요소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재미, 정보, 공감, 흥미인데요. 컨텐츠는 이 넷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릴스를 해야겠다 결정을 했을 때 이 중에 정보와 공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잘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주제, 그리고 이 브랜딩 관련해서 그 과정과 이야기들을 공감을 형성해서 풀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터진 컨텐츠는 정보도 공감도 아닌 흥미였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릴스를 만들 때 명심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도 판매, 마케팅, 컨텐츠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것도 제 중심의 생각이라고 했죠. 그걸 깨기 위해서 벤치마킹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느냐? 벤치마킹에서 중요한 3단계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분석하고, 실행하고, 보완하고.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에 한 단어씩만 더 넣을게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자주 실행하고, 바로 보완하고입니다. 벤치마킹은 내 컨텐츠와 비슷한 컨텐츠를 주제로 한 계정들을 찾아서 이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들을 저장해 놓고 분석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우선 벤치마킹할 계정들을 10개 정도 골라서 쭉 팔로우한 후에 계정 하나하나 집중 벤치마킹을 했어요. 집중 벤치마킹은 해당 계정에서 이 평균보다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는 컨텐츠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생각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적어놓고 꼭 실행하세요. 가장 먼저 주제를 체크해야 하고요. 그 다음 썸네일은 어떤 문구를 썼는지, 사진은 어떤 걸 썼는지, 클로즈업 된 사진인지, 풍경이 많이 보이는 사진인지, 사람이 안 나오는 사진인지, 그리고 썸네일에 쓴 폰트는 어떤 건지, 어떤 색을 썼는지 등등을 보고요. 그리고 캡션, 이 자막은 어떤 폰트를 썼는지, 이게 몇 초마다 자르는지, 폰트에 효과는 넣었는지 등등, 그리고 영상은 몇 초인지,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과 본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배경음악을 넣었는지, 나레이션을 넣었는지 등등 모두 디테일하게 체크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별 100개 강조해요, 정말로. 그 후엔 벤치마킹한 것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나 나의 이야기를 포맷에 적용시켜서 나의 이야기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영상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 기획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이 주제 뽑는데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을 오래 하느니 그 시간에 영상 한 개라도 더 만드는 게 낫거든요. 빨리 실행해야 보완도 빨리 하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빵 터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도 2년 동안 죽어있던 계정이라 아예 못 살아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시작했고 역시 처음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냥 계속 만든 거예요. 하나 만들고 반응이 없으면 다음 주제로 만들 때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이번엔 썸네일 폰트를 이렇게 해볼까? 이번 영상엔 나레이션을 넣어봐야겠다. 별로 안 먹히나? 이런 식으로 저는 자막도 1초에 한 번씩 잘라보기도 하고 0.9초도 해보고 0.8초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결국 커진 컨텐츠는 처음 저의 의도와 달랐던 흥미 부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서 계속 시도하다가 얻어 걸리게 된 거예요. 어떤 브랜드 대표님이 오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50세가 넘는 나이에 브랜딩에 도전을 하는 이야기에 저도 감명을 받고 사람들 반응도 좋은 것을 보고 나도 내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이야기도 좋지만 좀 더 꺼내지 못했던, 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로 합니다. 그게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감과 응원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은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영상 몇 개가 터지니까 조회수가 적었던 다른 영상들도 덩달아 같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주에 2-3개씩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이야기 컨텐츠와 정보 컨텐츠를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은 알고리즘이 자주 바뀌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벤치마킹을 할 때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시간이 좀 지난 컨텐츠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지난 컨텐츠는 참고만 하시고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3개월도 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들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 반응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엄청 간단하고 짧아도 본문에 정보를 적어두고 이제 댓글 입력하면 자료를 나눠주는 포맷의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영상을 계속 보는 이 지속성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때 안내문에도 30초 이상 영상을 권고합니다 라는 안내도 볼 수 있고요. 30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20초는 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초 동안 사람들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영상들, 또 거기에 본문에 유용한 정보까지 있고 사람들이 댓글 등에 참여까지 한다면 노출이 훨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뭐 저장을 더 많이 된다고 해서 노출이 무조건 많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 컨텐츠 중에도 댓글이 600개가 넘은 건 조회수가 3.5만 회인데 이 130만 회가 넘은 컨텐츠는 댓글이 95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좀 더 중요했던 건 이 댓글에 또 다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누군가 남긴 댓글에 또 다른 사람이 대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이 댓글에 좋아요 수가 많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들이요. 그만큼 사람들이 컨텐츠와 사람들 반응에 공감을 한다는 이 지표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컨텐츠 중에 높은 조회수 영상들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짧게 영상 후다닥 찍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 또 수다처럼 말이 길어졌네요. 솔직히 저는 롱폼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유튜브 같은 롱폼은 저한테 가끔은 숙제 같은 일이었는데 이 숏폼은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시간도 롱폼 한 개 만들 시간에 숏폼은 10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쉽게 만드니까 잘 안 돼도 다음을 시도하기도 훨씬 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저의 이런 경험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꼭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